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여러 피해를 입고 있지만 광주시는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있으니 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해도 또 상수도관 파열로 물난리 피해를 호소해도 광주시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민과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닥 곳곳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 바로 앞입니다.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생긴 균열이 100m 정도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바닥에 균열이 생겼고 또 그 정도가 점차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반 이상이 더 민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집을 팔고 이사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럴 정도로의 지금 불안감들이. 집안이 가라앉으면서 아파트 건물까지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안 창문이나 문 등이 잘 열리지 않게 된 경우가 몇 달 새 여러 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좀 이렇게 열리면은 그냥 열리던 문이 이제 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서서 뻑뻑해지더라고. 그러지만은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아예 안 열려버리는 거죠.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공사 현장 인근 또 다른 건물 4곳은 지난 2월 동시에 빗물 누수를 겪었습니다. 공사로 인한 집안 변형으로 여러 건물이 뒤틀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전히 보험 절차 중으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된 사고로 물난리 피해를 입은 상인들 역시 광주시 대응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일단 그 날부터 해서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시청에 가서 저희가 좀 피해 복구에 대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달라. 집단 민원에도 광주시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불안을 불식시킬 면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 꺼짐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치마계는 수개월이 지나서야 설치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부 논의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아파트 내부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수도관 사고에 대해선 아직 내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주거 자격이 주어지면서 이른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도심 한복판 노른자위 땅의 품질은 높으면서도 주변 시세보다 평균 30%가량 저렴한 중산층 임대주택이 광주에서 처음 선보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나대지입니다. 이곳에 2026년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무주택자를 위한 광주형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주 목적으로 했던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고급화 전략이 특징입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지상 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36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용 면적의 중소형 평형 460세대가 들어섭니다. 중산층 3, 4인 가구의 선호를 반영했습니다. 입주 자격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4인 가족 월 소득액이 810만 원대인 중위소득 150%까지 가능합니다. 가구 원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최대 190%, 월 1,000만 원이 넘는 소득 세대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도 30년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평생 거주를 보장한 것도 특징입니다. 임대료는 완공 시점 주변 시세의 평균 72%, 일반 공급보다 30%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품질. 특별 건축구역답게 설계는 국제 공모를 통해 확정됐으며 도서관과 돌봄 공간, 운동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섭니다. 지상 1층은 공원화해 완전 개방됩니다. 오는 8월 첫 삽을 뜨면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 입주 계층을 중산층에 확장해서 무주택 시민에게 누구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의 선입견을 깨고 민간 분양에 집중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목표입니다. 다만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회장단 연합회 등은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새벽 시간에 주차장에서 차량을 턴 10대들이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들이 절도범들의 주요 범행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도로 옆 공터. 10대 청소년들이 주차된 차량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차량 문을 열고 무엇인가 들고 나옵니다. 이들이 차 안에서 훔친 것은 담배와 라이터였습니다. 계속 추적 관찰하던 중에 차량 내부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털이가 일어났던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낮 시간인데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이 눈에 쉽게 띕니다. 이 같은 차량은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차량 털이를 당할 위험이 더 큽니다. 무안의 한 공영 주차장. 주차된 20대가량의 차량 가운데 5대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습니다.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안 보고. 올 들어 발생한 청소년들의 차량 털이 범죄는 목포에서만 10건 등 전남에서 수십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실 때 사이드 멀리가 접혔나 안 시정장치 꼭 하시고 차량 내에는 귀중품이라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안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많이 주차된 공터 등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 백운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한데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 인근의 주민들이 임산물 채취 등이 막힐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엔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설득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호남 정맥의 끝에 자리한 광양 백운산.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식물은 830여 종, 멸종위기종 등을 포함한 동물도 720여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까닭에 10여 년 전부터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남부학술림 무상양도 문제까지 겹치며 지난 2015년 시민 8만 3천 명이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까지 했지만 산 인근 주민의 거센 반대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산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면 고로쇠, 능이 등 임산물 채취가 어려워져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를 끝으로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학술림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가 임도 개설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이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고 국가 예산과 인력 투입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리가 소홀하는 과정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운산에 도로를 임도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개발되는 이런 산림은 국립공원 지정에 크게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백운산은 국립공원으로서 보전 가치가 충분한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주민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임산물 채취는 기존에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지리산이라든지 내장산 지역에서도 임산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선 8기 광양시가 해당 사안의 명확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목포에서 유일하게 모래사장을 볼 수 있는 유달 해수욕장을 복원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9월쯤 복원 작업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대교와 고화도를 마주보는 곳에 자리 잡은 유달 해수욕장입니다. 수질 부적합과 모래 유실 등으로 지난 2006년 폐쇄됐습니다. 유달 해수욕장은 폐쇄된 지 18년여 만에 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변 양옆으로 120m와 50m짜리 수중 방파제를 세우고 콘크리트 계단 위에는 파도를 깨는 소파 블럭을 설치합니다. 수중 방파제가 설치되지 않은 쪽으로 바닷물도 유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15톤 트럭 2,200대 분량인
2만 2천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채우게 됩니다. 모래 유실이 예상되는 만큼 목포 해수청은 3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방안으로 설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완공지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안 침식 모니터링을 3년간 진행을 해가지고 어떤 모래의 변화를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달 해수욕장 복원 사업은 모두 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목포 유일의 모래사장이 복원화 사업을 통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보훈 단체장과 전몰군경 유족, 상위군경과 보훈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광주공원과 해남 현충탑, 목포 부흥산 현충공원 등에서 거행된 오늘 추념식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등을 통해 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현충일 주간을 맞아 내일까지 국가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에게 지하철과 시내버스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이달 중으로 위문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진심으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서구중앙공원 일지구에서 천연기념물 8색조가 발견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어제 중앙공원 숲에서 천연기념물 제204호인 멸종위기종 2급 8색조가 광주 도시새 전수정밀조사단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8색조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취약종으로 분류한 국제보호조이며 중앙공원 발견 당시 2마리 이상의 소리가 감지됐다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대 생물학과는 지난 1일부터 광주 도시새 전수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8색조 발견지의 서식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이 내일 광양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국노총은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된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노사정기구인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광양제철소 농성장 앞에서 경찰 대응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김 사무처장의 경찰 연행 과정에서 폭력 진압이 벌어졌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